너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에 비가 좀 많이 좀 왔나 보더라고요. 비는 좀 꼭 필요한 존재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쵸? 예. 뭐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먼지나 오염된 물질들을 좀 이렇게 씻겨내려가 주는 그런 역할은 사실 비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비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사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그쵸? 예, 건강하다는 거, 몸의 건강도 있고 마음의 건강도 있잖아요. 건강하다는 것에서 건강을 잃는 단계가 뭐냐면 사실은 오염의 단계예요. 그 혈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끼면 혈관이 막히죠. 예. 그런 개념. 또 그 다음에 뭐 이 장기가 건강해야 되는데 장기에 뭐 바이러스의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가 돼서 오염을 시켜버리면 장기가 손상을 입으면서 우리의 건강을 헤쳐나가는 것.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 오염이라는 놈 때문에 사실은 그 건강을 잃어가는데, 요즘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사회도, 우리 옛 속담에 참 우리 옛날 그 어르신들이 정말 참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옛 속담에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속담이 요즘에 조금 아주 작게 좀 변질돼 가는 게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 속담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더 어린 친구들이 되게 사실은 이렇게 맑아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오염돼 가서 건강하지 않은 정신, 건강하지 않은 신체를 자꾸 가져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정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입은 이 옷 색깔이 이게 옐로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레몬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레몬 컬러. 그러니까 옐로우 중에도 뭐 겨자 색깔이 있고 센 노랑 병아리 색깔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 모양인데 요거를 뭐 표현하기로는 레몬 색깔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하여튼 근데 이 레몬이라는 아이가 갖는 게 이제 맑게 해주는 거잖아요. 독을 빼주고 그래서 뭐 한동안 뭐 디톡스 해갖고 이제 물에다가 이제 레몬 이렇게 타서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것도 유행하고 있었는데 몸의 디톡스는 뭐 레몬을 먹든 뭘 먹든 하면 되는데 도대체 우리 사회에 독을 빼주는 건 도대체 누가 해야 될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뭘 뺄래도 뭘 알아야 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현상적으로 그리고 이것들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제가 교과서하고 몸으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어요. 총 7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서는 이쪽 편에 돼 있는 거를 하라고 가르쳐줘요. 뭐 교과서만 그런가요?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쳐요. 자, 맨 위에 있는 정직을 예를 들어보면요. 엄마들이 아이들 야단칠 때 아이들이요. 보통 한 6살? 7살 정도 되면은 살짝씩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네가 했어?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나 아니야,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때부터 들어가는 얘기가 그거야. 엄마가 이거 한 거 갖고는 뭐라고 안 할 거야. 근데 너 거짓말하면 정말 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정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쵸? 아이들은 정직해야 된다고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교과서에서 배운 걸 더 많이 몸으로 체득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몸으로 배운 거. 여기 표현은 몸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이 몸으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 몸에 습득되니 몸으로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민교육 헌장 막 외웠던 거 걔는 까먹어도 초등학교 때 살짝 배웠던 뭐 스케이트 타는 법이나 자전거 타는 법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넘어져 보면 바로 그 기억을 해서 다시 이제 탈 수 있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머리로 배우는 것보다는 몸으로, 즉 내 몸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이게 이제 흡수가 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뭐냐면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고 교과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어른들이 사회가 몸으로 얘네들한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야 정직은 무슨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이게 뭐예요? 꼼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정직을 말하면서 몸으로는 꼼수를 배울 수밖에 없게 하느냐? 자, 그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주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때부터 나타나요. 근데 뭐 주로 뭐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뭐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뭐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같이 놀고 노는 과정에서 뭐 이제 역할이 생기고 그 역할 안에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자리를 잡는 게 보통 6살, 7살 정도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는 분명히 정직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정직해야 된대요. 근데 그건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정직한 행동을 보여서 치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나쁜 것들이 더 빨리 물들고요. 그리고 나쁘고 시끄럽고 뭐 힘세고 이런 것들이 더 그 나이 때는 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 세상이. 그래서 이 정도를 가는 아이들은 자꾸 뒤에서 뒤처지고 약하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분명히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정직을 말해놓고는 그런 현상이 딱 맞닥뜨려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야 이렇게 하면은 너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야. 아휴 이 벽창호 같은 놈아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자신이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건 정직이지만 그 사회, 그 아이들의 사회 속에서 이것들로 행하다 보면 이렇게 행하는 아이들이 뒤로 밀리고 그쵸? 뒤처지고 약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알려줬던 그것과는 다른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크면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줘요. 그게 뭐예요? 꼼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은 6살, 7살 때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지적으로 점점 발달을 하면서 이 꼼수의 수위도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들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냐면 부모가 알려주고 있고요. 사회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제가 이제 오늘도 들은 얘기가 우리는 뭐든지 투명하게 해야 된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한 어떤 뭐 연예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공인이 뭐 유튜브 방송인지 뭔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뉴스를 보지 못했어요. 오늘 이제 나와서.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 제가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잠깐 제가 이제 진짜 밀고 싶은 여기 진짜 너무 좋은 곳이야. 이 제품 너무 좋아 하는 거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진짜 알려드리고 싶어서 비록 제가 광고지만
정말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뭘 해요?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걸 말한 양. 왜? 그래야 사회적으로 나는 내 이미지도 상하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그것들로 통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도 얻고 이 세 가지를 다 꿰찰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대놓고 얘기를 하면 또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자,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제가 여기 써놓은 사회성은 그런 얘기예요. 나만 그래? 딴 사람들도 다 그래. 딴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돈 벌어. 근데 나만 안 그러면 난 벽창호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누가 알려준 거예요? 사회가 알려준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분명히 정직을 배웠는데 써먹는 거는 꼼수를 쓰라고 받았고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나만 혼자 바보같이 서 있는 벽청어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썩은 뭐라 그럴까요? 현상들이 계속 제가 보니까 갈수록 또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공감하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워요. 예, 뭐 사과를 해도 공감 없는 사과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공감하라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얘기를 하는데 내 몸으로 체득돼서 받는 메시지는 무슨 공감이야. 내로남불 해야지 내로남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이 하는 거에는 지적질을 엄청 잘해. 엄청 잘해. 응.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근데 내가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에는 내 마음, 내 의도, 내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타인을 보는 거에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의지는 몰라요. 뭐만 보여요? 행동만 보여요. 행위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행위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성추행을 해놓고 아유 나는 그냥 너무 이뻐서 그냥 좀 쓰다듬은 거야. 지 마음은 예뻐서 그랬는지 모르겠죠. 그건 자기 마음만 있는 거잖아. 자기 마음만. 자기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함께 공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만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감을 할 수 없는, 그쵸? 범죄자가 된 건데 우리는 모두 공감하라 공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사회는 내로남불 남한테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이어야 되고 야 넌 네 마음 너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내 편이 하는 건 괜찮아. 왜? 쟤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랬나 보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우겨요. 그러면 위에 물들이 이따윈데 아래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원래 저 공감이라는 게 내로남불을 하라는 거네. 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느냐? 이런 현상들은 뭐냐면 공감이라는 걸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냐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착한 척 하는 것 같고 어색해. 그러니까 뭐야? 아유 쟤는 주관도 영혼도 없이 괜히 그냥 오지랖 떠는 거야. 지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지가 겪어봤어? 막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니까 공감이라는 건 괜히 섣불리 잘못하다가는 그냥 주관도 영혼도 없는 오지랖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회는 몸으로는 내로남불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사회예요. 그리고 내로남불을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 공감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공감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 내로남불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들이 너무 커. 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 이게 이상하게 뭐라 그러죠? 욕하면서 배운다고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모든 교과서, 모든 굳이 도덕 교과서가 아니더라도요, 정의를 엄청 말합니다. 이건 뭐 틀면 나와 수돗물도 아닌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나마 다른 것들은 그나마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직도 좀 있고, 뭐 공감도 요즘에 공감이 되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저 밑에 써 있는 애들도 좀 있어요. 있어요. 예,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없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정의예요. 그리고 정의는 설령 있어도요,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교과서에만 있고, 자, 세상은 뭘 말해줘요? 정의로운 자는 무식한 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식은 지적으로 머릿속에 든 게 없고 그런 의미의 무식이 아니에요. 어떤 무식이에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무식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해서 바위가 깨지진 않아요. 근데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은 깨지고 대신에 바위가 얼룩이지겠죠. 냄새도 좀 나고. 근데 중요한 건 바위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 좋아서 한 몇 시간 있다 비가 와버리면 그 계란도 싹 다 씻어 내려가져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어떤 놈만 바보야. 정의랍시고 막 무식하게 들이대는 놈만 바본 거예요. 왜? 나머지 세력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얘 하나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살짝 사실은 한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땡땡 광장에서 촛불 들고 모인 사람들의 정의로운 힘에 의해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걸 봤어요. 사실 그 석 달 전에는 에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뭉쳐서 하나의 무언가의 바위가 깨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아니네. 그래도 작은 것들이 모이면 정말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잠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정의라는 것들이 모인 집단이 만들어내는 행태는요, 또 다른 세력의 그냥 똑같은 애들이더라고요. 또 다른 세력이.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고 세력만 바뀌었지 똑같아. 네, 그래서 내게 아니다 보니까 정의를 부르짖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정의로운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의 힘을 실어주는 가장 큰 칼자루를 쥔 그 대상은 어차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내리는 결론은 정의는 없다.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있어도 싹을 틔우기도 전에 짓밟혀버리더라고요. 이게 뭐 드라마 속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느끼는 현실은 그렇습니다.